그렇게 대학을 이제 공부를 제대로 휴교, 뭐 데모, 사회적인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셨다고 기억하시는데 73년에 KBS 공채 1기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되십니다. 네. 그 대학 다니시면서 나는 좀 이 부조리한 현실과 사회를 기자가 돼서 좀 파헤쳐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지신 건가요? 사실은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예. 저도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언론인으로 나갈 방법도 그때 언론인은 당연히 뭐 신문사 기자죠. 예. 근데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가 상당히 매력적이라 동아일보 네. 기자로 갈까 이 생각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제대로 학부 생활을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좀 제대로 한번 정책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도 있어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이제 담당 주임 교수께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언론인 하는 게 낫겠다. 그래서 언론을 자꾸 추천하는 바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신문 기자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네. 또 그 주임 교수가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. 시대가 바뀌었다. 이제 신문을 가지고 방송으로 가라. 이야. 특히 이번에 이제 방송공사에서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. 대학원 네. 들어갔을 때인데 그 주임 교수께서 외국은 이미 다 방송으로 신문에서 방송 넘어갔으니까 방송 기자라더라 그러면서 네. 그 당시에 KBS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공채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응시가 된 겁니다. 이야. 그 교수님이 굉장히 그 인생의 은인이자 그래서 이제 예. 제 결혼식도 주례도 쓰시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찾아뵙고 그러는데 이제 뭐 지금은 뭐 완전히 나이가 이제 드셔서 네, 네.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었어요. 이제 언론인은 방송이 미래다. 교수님의 그 직언에 따라서 KBS 공채 1기 기자가 되셨고 역시나 근데 그게 해안이었습니다. 탁월한 실력을 갖고 계셔서 사건 기자를 시작으로 이제 뉴욕 특파원, 워싱턴 특파원. 저희가 사실 지금도 이때부터 뭐 시작이 됐겠습니다만은 해외 특파원을 이렇게 두세 번 지내면은 거의 그 기자로서는 이제 최고 선임급 그리고 제일 능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제 제가 이제 73년에 KBS에 들어가서 수습 기자가 끝나자마자 그 당시에는 무조건 기자들은 지방 근무를 해야 됐어요. 네. 1년간 저는 고향이 서울 태생이기 때문에 고향 앞으로 가는데 저는 고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청주방송국에서 1년 근무를 했고요. 예. 네. 이제 돌아와서 외신부에 있다가 사회부로 있다가 정치부로 갔는데 예. 79년에 정치부로 갔을 때 가자마자 12.6 사태가 터지고 그때 이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이제 제명을 당하면서 뭐 부마 사태가 일어나고 뭐 예. 이러다가 12.6기 사태가 터지고 11.6 터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11.6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례도 지내고 나더니 또 12.12라는 게 또 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좀 바뀌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정신없이 정말 지내다가 이제 그런 격동기를 다 거쳐서 나중에 이제 정치부장도 되고 뭐 보도국장도 거치고 그래서 이제 정치부장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특파원을 가게 돼서 예. 네. 특파원 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보도국장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여튼 하게 됐습니다. 네. 예. 아니 그 뉴욕 그리고 워싱턴 당시에 이제 미국 특파원이 영어도 잘하셨나요?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뭐 영어 잘한 편은 아닌데 그냥 이게 의사소통은 될 정도인데 뉴욕 특파원을 하시는 원래 뉴욕 특파원으로 발령이 났어요. 예. 근데 그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조금 변화가 많이 예상되니까 저부로 이제 정치부장 출신이 한번 좀 워싱턴으로 가서 네. 좀 보강을 좀 해주라.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지도만 보고 하니까 뉴욕 특파원이 워싱턴 가는 게 가깝게 보는 모양이에요. 네. 그래서 저도 가까운 자 갔다가 혼났습니다. 이게 서울로 다시 발령받는 거 똑같아요. 뭐 옮길 게 애들 학교 문제서부터 뭐 그렇죠, 자동차 번호판 뭐 운전면허증 또 혼이 나서 제가 다음부터는 내가 나중에 고 간부가 되면 그런 짓은 안 하겠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는데 네. 지도책만 보면 거의 한 두세 시간 버리고 바로 옆이니까 내려오면 내려오자고 발령을 냈다가 예. 그래서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서 뭐 나름대로 어떤 좋은 또 경험도 하고 예. 그랬습니다. 앞서 이제
잠깐 먼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69년에 이제 대학에 입학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사회가 뒤숭숭하던 시절이었는데 79년 12월 12일에 신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이 되죠. 네, 네.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이제 군인이었는데 네, 네. 결국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하나회였나요? 네. 위주로 이제 기존에 있던 보안사령관을 내리고 본인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당시의 기억 먼저 좀 전해주시죠. 예, 뭐 그때 정말 격동기죠. 예. 격동기인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KBS에서 야당 출입 기자를 했는데 야당 출입 기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. 그 당시에는. 지금은 뭐 야당 기자도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. 2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는 이진인데 막 갓 들어왔으니까 이진 기자인데 일진 기자가 저보러 오전에는 마포 시민나사 가서 저 김영삼 총재를 취재하고 예. 네. 오후에는 동교동 가서 김대중 아, 그 제야 인사를 취재해라. 이래서 예, 예.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어요. 음. 이제 그러다 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2.12가 이제 터지면서 군 쿠데타가 터지면서 13일 날 전국에 비상 계엄령이 그렇죠. 발생해요. 네. 그러면서 갑자기 계엄령에 의해서 모든 신문 방송에 기사가 나가려면 검열을 받아야 돼요. 근데 검열을 받아야 되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뭐 검열이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28일 날쯤에서 김영삼 그때 신민당 총재가 이제 신년사 1980년 1월 1일자 80년 신년사를 신년사를 이제 네.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네. 이게 네. 그겁니다. 근데 검열을 당했던 그 원고예요. 예, 그거를 이제 미리 달라서 제가 받아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검열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제가 시청에 있는 검열단을 찾아갔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걸 딱 보더니 보류 도장을 거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예, 보류라고 여기 보류 제가 지금 위에 못 도장이 보여드립니다만 있어요. 계엄사령부 보류라고 딱 찍어서 그래서 이제 그 검열관한테 아니 제1야당 총재에 신년사를 한 줄도 안 내도 되겠냐 아무리 저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그리고 항의라니까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 어디하고 전화 한참 하더라고요. 예, 예. 한참 하더니 다시 오더니 부분 삭제 이렇게 해놓고 일부를 이제 살려줘서 다시 검열을 또 찍었는데 그게 거기 다 있지만 제가 잠깐 보면은 네. 이게 거의 뭐 난도질이 돼 갖고 어떤 게 하라는 건지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네. 몇 줄 없어요. 근데 제가 다 이제 한자가 많아서 한참 이제 사전 찾아서 읽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민심은 천심이다. 민심을 거스린 정권은 무너진다. 그런 건 다 못 나가는 거지. 예, 이런 취지의 얘기들은 이제 싹 삭제가 이제 된다. 삭제되고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검열관이 그나마 하여튼 뭐 좀 현 12.12 군 쿠데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단어는 다 지우면서도 좀 살려준 게 있어서 예. 살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거를 안 받고 내면은 계엄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당장 구속이 되니까 네. 뭐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지금 언론인들이 볼 때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그게 뭐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받아오는 바람에 그 당시에는 방송사가 우리 말고 KBS 말고 TBC하고 MBC가 있었습니다. 예. TBC, MBC 똑같이 제가 이 길을 뚫어놓는 바람에 네. 똑같은 걸 가지고 방송을 할 수가 있게 됐죠. 네. 그래서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이 서울의 봄입니다. 예. 80년 초 서울의 봄이 막 돼가지고 뭐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5.18로 또 5.18 터지면서 이제 다시 또 막 흐트러지고 뭐 이런 격동기를 그 현장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정신이 없었어요.